반갑습니다. 식견서적 제2과제 정지우선 자기유지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업 순서입니다. 1과제와 똑같이 회로도상의 심벌과 배치도상의 실제 부품의 관계를 이해하고, 둘째로 부품 번호를 회로도에 기입을 하는 겁니다. 기입 순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상에 부품 번호가 기입이 됐으면 이제 작업 단위를 정하여 작업 단위별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회로도입니다. 그리고 배치도가 이렇게 주어지죠. 이 회로도와 배치도로 이 아래쪽에 있는 작품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러면 회로도에 있는 이 심벌 기호가 실제 배치도의 어떤 제품과 일치가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면은 TV라고 되어 있죠. TV 단자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품은 이 제품을 의미하고 있죠. 퓨즈는 퓨즈를 의미하고 실제 이 제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푸시 버튼은 아래쪽 제품을, X는 XXX 세 개의 X 기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X라는 릴레이는 하나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용도별로 각각의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RL 부품입니다. 표시등이고요. 적색 표시등. GL은 녹색 표시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상의 심벌과 배치도상에서 실제 부품을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품 단자 번호 기입이 되겠죠. 제일 먼저 릴레이 번호를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당 도면에서 릴레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X, 이것이 릴레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X가 하나, 둘, 셋, 네 개이기 때문에 릴레이가 네 개냐? 이런 해당되는 릴레이가 네 개냐? 그건 아닙니다. 릴레이는 하나지만은 요소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도면상에는 이 X 동그란 기호는 전원부를 사용하라는 의미예요. 전원부는 이 코일을 의미하죠. 이 코일에 전기를 인가하면 이것이 전자석이 되어서 접점, 여기 있는 접점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전원부는 이 코일의 2번과 7번 단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릴레이를 베이스에 꼽아주면 이 2번과 7번 베이스에 이 내부에 코일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부는 2번, 7번이기 때문에 이 내부 기선으로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2번, 7번을 쓰겠다 이렇게 정해 주고 되고, 그러면 실제 도면에도 이 전원부는 릴레이의 2번, 7번 단자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작업할 때는 이 2번과 7번 베이스에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접점이 있죠. 릴레이는 전원부와 접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접점은 NO 접점과 NC 접점이 있습니다. NO 접점이란 건 노멀 오픈, 평상시에 열리는 접점이죠. 여기에 NO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NO 접점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NO 접점은 1번과 3번 사이도 NO고요. 그리고 8번과 6번 사이도 NO죠. 그래서 두 개의 NO 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번, 3번 또는 8번, 6번 중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NO 접점이 한 군데, 두 군데 사용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 하나는 1번, 3번을 쓰고 또 하나는 8번, 6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는 요 1번, 3번은 요 베이스에, 그리고 8번, 6번은 이쪽 베이스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C 접점도 있습니다. NC 접점은 노멀 크로저로서 평상시에 붙어 있는 접점, 현재 붙어 있는 접점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1번, 4번 접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8번, 5번도 NC 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4번 또는 8번, 5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제 사용하는 NC 접점은 하나만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1번, 4번이나 8번, 5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8번, 5번을 썼습니다. 단 조심할 게 이때 여기 있는 8번과 여기 있는 8번, NO의 8번과 NC의 8번이 똑같죠? 근데 NO의 8번을 먼저 사용하였고 이때 이 접점과 이 접점이 서로 내부적으로 전선으로 연결되는 점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8번, 5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러한 회로에서 8번, 6번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8번, 5번을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는 다음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업할 때는 8번, 5번 이렇게 작업하면 되고요. 그래서 시퀀스를 계산할 때 이렇게 결선해 올 때 여기 8번까지만 작업하지 8번에서 8번까지는 작업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8번, 6번, 8번, 5번에 8번은 공통된 부위이기 때문에 똑같은 점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앞쪽만 작업하고 뒤쪽은 작업하지 않습니다. 릴레이 번호를 기입을 하였습니다. 릴레이와 같이 내부 결선도에서 단자 번호가 정해지는 요소는 그 단자 번호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자체에 단자 번호가 없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단자대나 퓨저나 푸시 버튼이나 램프와 같은 이러한 요소들은 그 단자에 단자 번호가 없죠. 이러한 요소들은 실제 심벌과 회로도상의 심벌과 실제 제품의 위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것처럼 단자대나 퓨즈처럼 4개의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소자는 일단 1차 척과 2차 척을 먼저 구분하고 그 다음 상하 좌우의 개념으로 심벌과 회로드와 실제 제품을 매칭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닥으로 연결되는 부품은 상하 좌우의 개념으로 회로드와 실제 부품을 매칭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기는 좌에서 우로 진행이 되고 상에서 하로 진행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로도가 있으면은 전기는 좌에서 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왼쪽이 1차, 오른쪽이 2차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제품이 위아래로 배치가 되어 있다면 전기는 위에서 아래로니까 위에가 1차 척, 아래가 2차 척으로 구분한 겁니다. 그럼 1차 척에 연결되는 전선에 연결되는 단자가 1개, 2개가 있죠. 이 노란 것이 전선, 연결되는 전선이고 요 빨갛게 지금 칠한 것이 이 단자대와 연결하는 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단자는 A, B, 상하로 구분됐죠. 여기서 실제 제품에서는 요 위에가 1차, 아래가 2차, 1차 측에 단자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 2개는 안 쓰고 요 2개만 쓴다고 가정한다면 왼쪽을 A로 보고 그래서 상을 좌로 본다는 거죠. 요 위쪽 단자를 실제 제품에서는 좌측 단자로 보고 아래쪽 단자는 실제 부품에서는 우초로 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 단자가 A 단자, 요 단자가 B 단자, A 단자, B 단자로 구분해 주면 됩니다. 2차 측도 마찬가지로 C, D로 구분했듯이 상하를 C, D로 구분했듯이 좌우를 C, D로 구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퓨즈도 똑같죠. 왼쪽이 1차, 이거는 위쪽이 1차, 그리고 1차 측에서도 상하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좌우로 구분해서 AB, AB를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푸시 버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 선선과 연결되는 단자는 1개, 2개예요. 근데 실제 제품에서는 단자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2개만 사용하겠죠. 그래서 요 버튼의 심벌 기호는 NO 접점, 즉 이 나사와 나사 사이, 단자와 단 사이 내부주로 연결이 끊어지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푸시 버튼 누르면은 연결이 되는 그런 접점이죠. 그래서 현재 연결이 끊어지는 접점, NO 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NO 접점을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나사와 이 나사를 사용하면 되고 위의 나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하로 심벌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좌우로 구분되어 있네요. 그래서 상하를 좌우로 구분하여 A, B로 정한다면 왼쪽이 A, 오른쪽을 B로 매칭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요 버튼은 NC 접점을 의미하는 심벌 기호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나사와 이 나사 사이가 평상시에 접점이 뭐다? 붙어 있습니다. 이란 뜻이죠. 누르면은 떨어집니다. 이란 심벌 기호입니다. 그때 실제 사용하는 것은 NC 접점을 사용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나사와 이 나사를 지금 사용하고 아래쪽 나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하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로 매칭을 시키면 되겠죠. 자, RL과 GL은 상하의 개념으로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외부 단자대 번호를 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외부에 푸시 버튼 PB0, PB1, GL, RL이 있죠. 이것이 내부 회로하고 연결될 때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단자들을 거쳐서 연결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PB0, PB1, GL, RL 이것이 단자 번호를 정해 줘야 되는 거죠. 일단 왼쪽 배관 먼저, 동일 배관에 있을 때는 위에 거 먼저, 아래 거 나중, 그리고 공통 분야에 있을 때는 공통 단자를 맨 마지막에 정합니다. 그래서 PB0 먼저, PB1 나중, 그리고 공통은 맨 나중에 정하고요. 그 다음 GL, 그 다음 RL 공통이 있다면 공통은 맨 마지막으로 정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니까 요 PB0와 PB1이 묶인 부분이 있죠. 회로장에 공통이 있네요. 이렇게 묶여 있을 때는 실제 이 버튼에서도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PB0는 여기에 있는 NC 두 개를 사용하고 PB1은 요 아래쪽에 있는 NO 두 개를 사용하는데 여기가 NC와 NO가 묶여 있기 때문에 요 NC 한쪽과 NO 한쪽을 우리가 역시 같이 묶어주는 겁니다. 묶으면 그러면은 총 필요한 단자가 몇 개입니까? 3개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나가고 여기서 하나 나가고 묶어서 하나 나가니까 단자는 3개만 필요한 겁니다. 그 단자 번호는 위에 있는 것 먼저 그 다음 나중 공통을 마지막으로 해주는데 여기에 묶일 때 실제 회로상에서는 오른쪽 이 심벌의 오른쪽과 PB1의 위쪽이 묶였죠. 요 묶인 방향과 실제 묶어주는 방향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처럼 좌우로 배치가 되어 있다면 단자가 주로 우측을 묶어주고 상하로 배치가 되어 있다면 아래쪽끼리 실제 제품에서 묶어주는 겁니다. 자, 단자 번호를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B0가 위에 있으니까 PB0 먼저 1, 그 다음 PB1, 2. 묶은 부분은 같은 번호니까 3번으로 같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PB0가 1, PB1이 2, 그리고 묶인 부분이 뭐다? 3번이라고 역시 회로도상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기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GL과 RL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역시 아래쪽이 묶여 있네요. 그래서 한쪽 단자를 묶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이 묶였지만 우리는 뭐다? 우측을 묶어준다 했죠. 그 방향과 묶인 방향과 실제 묶어주는 방향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단자가 몇 개 필요하다? 하나, 둘, 묶어서 하나니까 3개의 단자가 필요하네요.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소자 먼저 GL 먼저 배정하네요. 4번, RL 5번, 그 다음 공통을 같은 번호 6번으로 배정하면 되겠네요. 그 번호를 도면상에도 똑같이 표현해야 되는 거죠. 묶이지 않는 GL이 4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RL이 5번. 그거는 배정한 이 번호를 보고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 묶인 부분이 6번. 이렇게 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는 거는 요걸 1번에 연결할 거고 요거는 2번에 연결할 거고 요거는 1번에 연결할 거고 요거는 2번에 연결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3번인데 이거 3번으로 바로 오고 3번으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요걸 같이 3번이니까 PB1에 3번 단자에 같이 묶일 3번 단자에 보내주고 그리고 PB1에서 3번 단자로 바로 가준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각각 3번 단자로 가면은 선이 한 가닥이 더 들어가겠죠. 그렇게 작업하지는 않습니다. 자, GL과 RL도 마찬가지로 4번 단자, 이 단자가 4번으로 가고 그 다음 이 단자가 몇 번? 5번으로 가주고 그리고 요 단자는 6번인데 RL이 들어갈 RL도 6번이기 때문에 RL로 묶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아래에서 6번 단자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 단자 번호도 배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작업 순서를 정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순서를 임의로 정하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임의로 정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순으로 정했습니다. 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1번, 2번, 3번, 4번의 작업이고요. 그 다음 5번부터, 자, 5번의 작업 단위는 하나죠. 퓨즈와 여기에 있는 PB0가 연결되는데 PB0가 바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단자 1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작업하는 퓨즈에서 단자 1번까지만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퓨즈 2차에서 단자 1번, 요 단자 1번까지만 작업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요 단자 1번에서 PB0로 연결을 맨 마지막에 할 겁니다. 두 번째 작업 단위는 여섯 번째 작업이네요. 다섯 번째 끝났고요. 한 가닥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하나, 둘, 셋, 네 개로 보이지만 실제 작업은 하나, 둘, 셋. 왜? 이 같은 6번은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퓨즈 2차에서 X의 7번까지 먼저 작업하고 7번까지 작업하고 그 다음 X의 7번에서 X의 6번까지 작업하고 7번에서 6번까지 작업하고 단자대 6번까지 단자대 6번과 6번은 뭐다? 작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작업 번호가 7번이네요. 자,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연결된 것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왜? 같은 번호 3번은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X의 같은 8번은 내부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하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로. 그래서 이 3번에서 놓은 것이 어디로만 X의 1번, 요 3번 단자에서 놓은 것이 X의 1번으로 들어가고 X의 1번에서 놓은 것이 X의 8번으로 들어가면은 작업, 이 7번 작업은 끝난 겁니다. 그럼 요 3번과 3번은 언제 묶습니까? 요 박스 내부에서 묶을 거고요. 그리고 요 8번과 8번은 릴레이 자체에서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작업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8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작업은 하나, 둘, 세 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세 개를. 그래서 단자 2번에서 나와서 릴레이 2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단자 2번에서 나와서 릴레이 2번으로 들어가고 릴레이 2번에서 릴레이 3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8번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한 가닥이죠. X 릴레이의 5번 단자에서 나와서 여기서 나와서 아래쪽 4번 단자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번 단자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내부적으로 마지막 결선인 10번입니다. X의 6번에서 나와서 단자대 5번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요 6번에서 나와서 단자대 5번으로 들어가면 작업이 끝난 겁니다. 자, 이러면 내부 결선이 다 이루어졌죠.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뭐였습니까? 외부 단자에서 외부 소자를 연결하는 거죠. 연결은 해봤기 때문에 앞에서 빨리 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묶어서 연결을 해주셔야 하는 거죠. 이렇게 3번. 그 다음 요 선을 4번에, 그 다음 요 소자를 5번 단자에, 그 다음 마지막 6번 단자는 요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같은 6번 베이스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부와 외부가 완벽하게 결선이 되었습니다. 작업할 때, 자, 한 가닥씩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닥을 동시에 배선해서 각각 연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작업이 완성되고 케이블타로 깨끗이 정리해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